오늘은 대학교 교직원 중 계약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계약 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약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계약 직원이란 무엇일까요? 근무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2년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학교 정규 직원은 정말 딱 부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인원만 채용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대학 업무량 자체는 적지가 않은데 이 업무 중에서 단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계약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자면 성공적인 방법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계약직의 학교 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계약 직원으로도 일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솔직히 계약 직원이라고 해서 딱히 큰 차별은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분들이 좋으신 분들이었는지는 몰라도 학교 소속의 직원으로 대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은근슬쩍 차별화하는 교수, 직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문화 자체가 막 수직적인 분위기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직원의 업무를 말해볼게요. 보통 계약 직원은 일하는 시기가 짧고 근무 중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나 대외비 정보가 많은 업무를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무실 내에서 보조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학본부 부서에 속하신 분들은 확실히 보조 업무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학본부와 멀어져 갈수록 보조 업무가 아닌 실제로 한 업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이나 사업단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계약직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알고 싶어 하실 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약 직원 급여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게 책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세후 170만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다르고 계약 직원도 전문성이 있는 계약 직원은 처우가 좀 더 높으니까 이 부분은 학교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예요. 아마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계약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과연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과 계약 직원은 입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용 공고에 계약직 2년 뒤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계약 직원으로 일할 때 일을 너무 잘해서 좋은 평판을 쌓고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환된 케이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 경험상으로는 계약 직원으로 일을 했어도 추후 다른 학교에서 정규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경력이 인정돼서 연봉에 반영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 할 말이 많아지고 또 면접 시에도 제가 계약 직원으로 일했을 때 나타낸 성과를 좋게 봐주신 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즉, 추후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학교 상황을 좀 더 잘 아니 학교에 관한 질문에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좋다.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채용이 되고 최대 2년 일할 수 있는 일반 계약 직원이 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함께 일하는 계약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학연금 가입은 안 되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 직원과 단과대학에서 일하는 조교, 그리고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에서 1년간 일하는 대체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직원 채용 공고가 뜨면 어떠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대학교 계약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교 부서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 3, 4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